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일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 아주 좀 특이한 거 있습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또 당대표란다. 당원이라고 당대표 하죠. 국민의힘 좀 보시세요. 하여튼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기가 국민의힘이라고 뭐 다 국민의힘. 난 당원 아니야. 지금. 아니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아니 어쨌든 이준석이가 23%, 나경원 21%, 주호영 대표가 13%예요. 대구 경북에서. 이거 이준석이가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면은 당을 이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어차피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 그한테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론조사 30%밖에 받지 않았다면서요? 정치해 보신 분은 그러니까 정당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예. 지금 사람들이 여론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사람이 안 바뀌면은 당이 바뀔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자는 그런 아마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대구 경북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우리 정권 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한번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지금 거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 이준석이 뜨니까. 이준석이가 화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권 이야기 여권 받아와야 된다면 대구 경북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다 지금 대구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조영만 TK가 아니고 지금 저 아버지는 다 TK더라고. 내가 전에도 뵀지만은 그 유승민 씨하고 그 아버지가 경기예요. 오늘 여론조사는 이 아마 7일부터인가 했기 17일하고 19일 사이에 한 거예요. 이제 이준석이가 엄마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다. 이 이야기 나오기 전인데도 이 여론조사는 1등 나왔거든요. TK에서도 1등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는 맞는데 지금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대구 경북에서 주호영 의원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안 받은 게 이게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아마 주 의원이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원내대표 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 당대표 선거를 나와서 좀 식상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내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국민들한테 별로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대구 지역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모 의원도 주 의원이 이번에 나오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제 나경원 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가 요새 영남 매조를 이야기했는데 대구가 요새 성지야 대구가. 다 오더만 이렇게 인수도 오겠다면서.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가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훼손시켰다는 거잖아. 다른 데에서는 우리를 아주 높이 아니 근데 해주면 해. 노상 가족도 가져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민주의 성지는 광주, 보수의 성지는 대구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출마를 하거나 큰일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대구를 와서 신고식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의미를 두지 마시고 5.18 묘지에 가갖고 진보나 지금 여당 쪽에서 광주 들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 그런데 이제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어떤 위상이 이 정도인데 스스로 깔아 먹어가지고 지금 그 전에 우리 개돼지도 이야기 듣고 해외 이런 이야기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대구 출신이라 그러니까 문빠라 하나 대깨문 앵벌이 하는 개그맨 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대구 출신보다 차라리 화기 출신이기 낫겠다. 그런 참 비아냥을 했는데 요게 일베한테 받았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놓은 걸 고들한테 우리한테 돌려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씁쓸합니다. 이게 일베가 호남 사람들을 비아냥하고 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야기, 서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 꼭 다른 영향보다도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준석 씨 우리 아들 딸인데 그죠? 이런 친구는 진짜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딸도 없잖아. 왜냐면요, 우리가 턱 먹고 가는데 턱 먹고 입학하기도 힘든데 이 친구는 턱 먹고를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를 들어갑니다.
카이스트가 보통 학교입니까? 수재들이 가는 그 카이스트를 가는데 이 사람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기 전에 그냥 자들 중퇴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다가 탤런트 뺨치는 그 훤칠한 인물, 그 인물 잘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 정도 되면 말을 잘 못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방송국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원고를 외워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할 정도로 거의 뭐 이준석 뭐 이 정말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을 가장 1위로 올렸습니까? 이준석이 과연 우리 이제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의 어떤 선장이 돼 가지고 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아니 오늘 출마 선언문에 그거를 대선 흥행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 뭐 윤석열도 뭐 안에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이거는 본심인지 아니죠. 아니, 뒤에 뒷배가 유승민이잖아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의 그 허상이 그냥 인기 있다, 여론 높다 하는 거하고 당선된다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지금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당대표 경선의 어떤 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70대 30. 그렇죠. 지금 컷오프 전에는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컷오프는 일단 50이고, 컷오프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누가 좋겠노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식상한 기존 정치인들이 식상하니까 주라 이거예요. 차라리 주라 우리가 또 떠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이준석 씨가 지금 1등을 달린 거고 그런데 그걸 1등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 정도의 자질은 된다. 아니 사실은 근데 친구가 사실은 뭐 아까 뭐 하버드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치 인문은 뭐 유승민 의원 그 인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의원 선거로 2004년인가요? 예, 그렇죠. 비대위원까지 하면서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까지 하면서 사실은 금수저 그죠? 사실 그럼요. 홍 반장님 같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기 질투가 날 법한 그렇게 뭐 맞습니다. 바로 당지도부로 20대에 바로 당지도부로 입성했으니까 맞습니다. 금수저도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뭐 그냥 일반 당원이 아니고 당 수뇌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년, 20년을 해도 공천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공천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출마를 내가 어디 하겠다 하면 공천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 삼아 계속 출마하는 거예요. 뭐 자금에 대한 부담, 조직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그냥 마음만 먹고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일반 당원들 뭐 당원이니까 아시잖아요. 당원은 수십 년을 공을 들여도 공천 받을까 말까인데. 그런데 뭐 빈정상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뭐 금수저는 몰고 났지만은 또 그만큼 본인이 또 노력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제 이준석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준석 씨가 당권 잡았을 때 그거는 끝까지 말씀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로 하면은 지금 대통령 역대 대통령 한 사람도 될 사람 없어요.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그 전에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보다 역대 총리들 자질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 그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제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훨씬 똑똑하죠. 아니 글로 가지 마시고 이준석이가 당권은 못 잡는다 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나경원이 잡는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권은 힘든다. 나경원이 잡는다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씨가 잡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럼 이준석이 2등 합니까? 주 대표는 결선까지 가보면은 2등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까? 2등은 할 것 같아요. 결선 투표는 안 하잖아. 그 컷오프만 하잖아요. 컷오프하고 이제 본선을 또 하죠. 그래 되면은 컷오프에 5명이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밀 것이냐. 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게 보세요. 결국 결선 비슷한 효과도 있겠죠. 지금 1, 2, 3, 5등까지만 뽑고 그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자 거기에 권영세라든가 조혜진이라든가 뭐 윤영석이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컷오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밀 것 같아요? 그냥 주라 제가 권영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이제 있죠. 그대로 아직 출마 선언 했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뭐 거의 10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컷오프 우리 5분 한번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를 1, 2, 읽어주는 게 3, 그게 더 편하지.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저도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컷오프 안에 통과를 할 사람이 이준석, 나경원, 조영, 김문표, 조경태까지 합류해 봅니다. 6명 중에 홍문표, 조경태까지. 그러니까 홍문표, 조경태까지를 넣어봅니다. 그럼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준석과 김웅은 겹칩니다. 뭐 이렇게 합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같은 라인이고 겹칠 것 같아서 아마 정리가 될. 김웅은 안 빠지겠습니까 이 상태면? 그러니까 빠져서 아마 최고위원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자. 컷오프에 통과 못하는 오프되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밀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쪽으로 많이 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후보한테 밀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뭐 당원이라는 게 꼭 뭐 그쪽 입장하고 또 다를 수도 보세요. 근데 그게 한번 물어봅시다. 보세요. 당원들이 그 당협위원장입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 말 잘 듣습니까? 말은 잘 안 듣는데요. 말은 잘 안 들어요. 충성을 하죠. 충성을 해요? 왜? 지방선거가 닥쳐오잖아요. 투표는 그러니까 뭐 어찌든지만 뭐 투표를 하는지는 그건 비밀 투표니까 모른다 그게. 비밀 투표니까. 비밀을 모르는데 결국은 대충 알잖아 그래도. 결국은 결과가 안 좋으면은 다 우리도 나가리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시키는 대로 하긴 하죠. 예, 아니 이제 지금 뭐 자꾸 바깥으로 삐져나가는데 자 이준석 궁금했어.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정말 이 결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나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바람직한 거하고 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아니, 바람직하다는데 왜 화를 내요? 답답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죠. 아니 나는 아직 보수 야당에서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초선도 아닌 뭐랄까 백면 선생이 지금 나와서 당 대표까지 여론조사 1등 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나는 이게 국민의힘이 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나경원 이야기하니까 빠로경원 당이 깨진다. 그것이 당 깨진다. 빠로경원. 그럼 이준석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나는 차라리 이준석 되는 게 나아. 빠로경원 되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나경원 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나경원 씨는 입당한 이후로 한 번도 탈당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분도 판사 출신의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스펙이 뭘 얼굴이 못 생겼습니까? 말을 못 합니까? 완벽해.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밉새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밟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원내대표하면서 그 강력한 결기를 보여준 그 강력한 투쟁을 또 흠을 잡으려면은 너무 강성이다 이게 흠이잖아요. 아니 그건 강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내가 또 성별로서 뭐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여성 정치인들이 상황 판단에서 조금 둔감하더라고요. 몸무도 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앞에 지난번 서울시장 나왔던 박영선 혹시 개인 감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박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사실 조금 보면은 이런 상황 판단하는 부분에서 자꾸 오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지금 이번 당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공천을 가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면은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죠. 대통합의 능력이 나경원이가 나을 것인가 이준석이가 나을 것인가 이걸 보면 돼요. 근데 주의원을 왜 자꾸 뺍니까?
주호영 의원은 지금 1, 2등 안에 안 들어가니까 뺐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방송이 TK 방송입니다. 아 근데 1, 2등 안에 안 들어가니까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걸 이야기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뭔 도움이 돼요? 정권 교체에 도움이 공천 되지. 받을 생각 있어요? 뭔 도움이 돼요? 자,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당선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버리시면은 뭐 우리가 편파 방송인데 편파 방송.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1등, 2등은 그 뭡니까 오차 내고요. 3등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13%. 그러니까 그건 당선 가능성이 좀 멀다고 아니 보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아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원이 70%고 여론조사 30%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되는 게 같으면 저는 예. 홍반장님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 당원이 70%이기 때문에 저는 주 의원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뭐 작년에도 TK들이 참만했잖아요. 작년 총선 때 어디가가 당 지도부에 아무도 없으니까 공천원도 없고 뭐 지도부 없고 저는 그런 면에서 주호영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남 당원들이 주호영 의원 좀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조영은 표가 안 나오는 게 아니, 문제가 자.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쨌든 당을 구심력을 뭐 본인의 능력을 떠나서 구심력을 만들어서 뭐 우리 제대로 된 후보를 하나 영입하거나 뭐 아니면은 키워내 가지고 내년 정권 교체를 해내는 그렇죠. 그 역량을 예. 누가 갖추었느냐? 그렇죠. 그 역량 차원에서 본다면 뭐 예. 저는 저는 뭐당 혁신이나 뭐 아니 이런 저는 것도 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당의 통합 그리고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 나경원이 나느냐 이준석이 나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 나경원보다는 일단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나경원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나경원이 되면 당이 더 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자, 저는 반대로 이준석 씨가 됐을 때 이게 대통하기 어렵다 봅니다. 자, 왜 그러냐?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계가 아예 유승민 씨가 대권을 포기하면은 가능해요. 아예 난 대통령 전혀 관심 없어. 나 안 나온다 이러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씨는 유승민 씨하고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 편을 들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승민 씨 걔가 되다 보니까 자 지난번에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씨가 힘을 합쳐서 안철수를 그냥 디스를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씨가 되면은 안철수하고 합당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친박하고의 관계는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은 태극기보다는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준석 씨가 박근혜 키즈예요. 그런데 탄핵 때는 또 탄핵 찬성에도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 봤을 때는 이런 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서 반론을 좀 아니 할게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뭐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나경원이 되면은 당 깨진다. 예. 당이 깨졌을 때 우리 이제 아까 그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흐름이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야권의 빅텐트에 지금 태극기 당을 이야기하는데 태극기는 없을수록 좋아요. 태극기 그 몇 프로 그 먹으려고 갔다가 온통 팔을 깹니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나경원이 되면 도로 침박당으로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 이거 오늘 우리 와장장 TV 댓글 이제 난리 나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고 사실 박근혜 키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왜 그 탄핵 찬성했냐? 탄핵 찬성해도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표가 없어요. 탄핵 찬성한 67명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이준석은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탄핵이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얻지만은 유승민 꼬북이니까 뭐 이야기할게요. 유승민 친구 아들이니까 네. 유승민 걔니까 또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준석이 됨으로써 국민의힘이 드디어 탄핵의 강을 건넜구나 하는 그런 대화의 이야기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했구나.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히려 나경원보다 이준석이 되는 걸 더 겁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유인태가 그랬어요. 유인태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고도의 전략이라는 걸 아니 근데 그 모든 걸 너무 음모론으로 뭐 보시지 마세요. 상대방에서 적군에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니 정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인태는 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유인태가 그 네. 노상 졸다가 조시는 분이지만은
유인태 영감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분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대깨문도 하는 사람이니까. 간지남은 나경원 씨가 되면은 지금 그 통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생각이 다릅니다. 친박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 친박은 국민의힘에서도 비주류로 전략이 되고 아니요, 지금 원내대표가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한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네. 세력을 보면 지금 제일 큰 주류가 뭐냐면 유승민계가 지금 주류입니다. 네. 대부분 유승민계가 완전히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불을 보듯 뻔하게 가는 거는 자, 홍준표도 입당이 안 됩니다. 자, 안철수도 못 들어와. 유승민계로 해가지고 그냥 유승민계를 지지하고 갈 안철수 거로 빼고 홍준표 다 빼고. 이렇게 지킨다고요.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지금 그러면 대화 자체도 힘들어진다고. 근데 나경원 씨가 됐을 때는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나경원 씨는 이제 그 강성 이미지가 있고 또 친박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친박은 지금 이미 밀어야 될 주자도 없어요. 그래서 김재원 씨가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친박 쪽에 봤을 때는 다 모여갖고 정권 교체하자. 이게 더 간절한 겁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영남에서 여론조사에서 최고 득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미래 장래에 대한 분석도 나름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